여자분이 보내신 사연이에요. 남자친구랑 저랑은 33, 동갑이고 만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. 둘 다 직장인이고 월급은 비슷합니다. 여기까지가 포인트네요. 이 부분을 형제 관계는 전 첫째고 남친은 외동아들인데요. 이거를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외동이라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제가 첫째라서 남친의 어떤 행동들이 부담스러운 걸까요? 남친이 아직도 너무 어린애 같은 행동을 자주 합니다. 단적인 예로 자꾸 사달라고 합니다. 어떡해. 저 이거 이렇게 되게 민망한데 어떡하지? 내가 얘기해요. 갑자기 매콤 떡볶이 생각난다. 남친 사주는 거야? 뭐 사줘? 뭐 사주는 거야? 떡볶이 사줄 거야? 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. 제 예상 답변은 맛있겠다 같이 먹으러 갈까? 라든지 난 곱창 먹고 싶은데 라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든지 보통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나요? 남친 귀엽네. 아내 아예 분 얘기하셨는데요. 이거 한 번이죠. 두 번 얘기하는 순간부터 귀엽지 않습니다. 아무튼 보통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나요? 근데 사주는 거야? 사줘. 해주는 거야? 너가 이거 해주는 거다. 늘 아이가 엄마한테 말하듯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. 연애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엄마가 돼서 애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.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. 너 맨날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? 장난이지. 농담을 왜 다큐로 봤냐?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본인은 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입버릇처럼 사달라고만 하니까 이제 정말 정 떨어집니다.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이 사람한테 내가 기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자꾸 단점들이 보여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정말 고민됩니다. 그리고 저 스스로도 자꾸 제가 해준 것만큼 다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저한테서 보여서 짜증이 납니다.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내주셨어요. 남친을 포용해주지 못할 만큼 제 그릇이 작은 걸까요? 아니면 남친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걸까요?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셨어요. 사연이 끝났어요. 하는 걸까요? 일단 저는 이분께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라도 짜증났을 거고요. 그리고 이거는 타당한 분노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사연 자체는 뭐 자꾸 사주는 거야? 사줄 거야?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자꾸 어린애 같이 느껴진다. 그래서 내 돈이 네 돈처럼 약간 구는 약간 자꾸 기대려고 하는 그 남자의 그런 모습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는 이 사연이 한꺼풀만 더 까다 보면 이런 말투나 어떤 상황적인 태도 이런 거 말고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. 자기밖에 모른다. 이기적이다. 그리고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인간적인 실망이 제일 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큰 게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말투는 사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그거 가장 짜증나는 어떤 포인트고 사실은 지금까지 사귀어 오시면서 이런 식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. 역시 믿을 수 없군. 기댈 수 없어. 의지하기엔 너무 어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이미 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달까요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교정을 하게 하신다고 해도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져 있는 상태라면 과연 그 말 하나 안 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원래 좋아하면 남자고 여자고 잘 사줍니다. 이렇게 미깡님이 얘기하셨는데요. 맞아요. 전 이 말에도 되게 동감해요. 그러니까 사준다는 게 꼭 그래 내가 사줬지 으쓱으쓱 뭐 이게 아니라 난 사줬으니까 너한테 뭔가 요구할 자격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잘 보이고 싶지 않나요? 뭔가 이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그게 얼마짜리가 됐건 얼마나 비싼 것이 됐건 그냥 이 사람에게 떡볶이 하나라도 내가 쏘고 싶고 내가 먼저 베풀고 싶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안 써? 여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러지?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좋아하면 잘 보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좋고 이쁘고 그쵸? 놀러옴료님 지난번에도 나오신 것 같은데 나 아이디가 눈에 익네 그쵸? 받고 좋아하는 게 너무 이쁘고 그냥 그런 거죠.
그래서 이 말투를 포용해야 될까요? 이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내가 잘못일까요? 얘기하셨는데요. 그 말투를 포용한다, 뭐 그릇이 작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, 내 남자친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너 또 한 번만 나한테 사달라고 해봐 라고 약간, 네, 이런 말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빡쳐 있는 상태. 잘 쓰잖아요, 이런 말들. 그죠? 빡쳐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또 사줄 거야? 사주는 거야? 뭐 이거 한마디만 하면 진짜 그만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저한테 이제 짜증난다, 정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써서 사연을 보내신 걸 봐서는 솔직히 전망이 이렇게 밝진 않지만, 저는 아무리 전망이 어두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노력을 한번 해보고 끝내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하면 헤어지든 그렇지 않든, 뭐 짓지 말라고? 네. 헤어지지 않든 나라는 사람 자체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.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이런 남자친구, 이런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, 사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런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내가 잘하고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리드를 하세요.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.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줘. 나 이거 하고 싶어. 이거 하자. 라고 충분히 리드를 하고 제안을 하시고, 두 번째로, 그렇지만 그 와중에 약간 그 사람이 더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이 사람은 뭔가 맛집을 정하는 데는 조금 더 적극적이야. 혹은 여행 갔을 때 낯선 장소에서 나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든다면, 여행 가서는 온전히 그 남자가 혹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코스를 이제 짜게 해주는 거죠.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약간 권한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법.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지금처럼 짜증나는 순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. 그 사람한테 어쩌면 계속 해주는 거야?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계속 내가 땡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책임감을 먼저 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본인이 말하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세요. 보통 이거죠. 아, 떡볶이 먹고 싶다. 오늘 분식이 땡기네. 뭐 이렇게 얘기하면, 그래? 분식 먹을까? 떡볶이 먹으러 갈까? 뭐 이렇게 그런 예상되는 대답을 사실 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. 그냥 떡볶이 먹고 싶다. 떡볶이 먹으러 가자. 떡볶이는 내가 쏠게. 이렇게 떡볶이 쏠게 가자? 뭐 군만두도 추가해?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냥 단서를 주고 그 사람이 떡볶이 그래 먹으러 갈까? 라는 대답을 굳이 바라지 말고 그냥 답답하시잖아요. 답답하신 만큼 그냥 먼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세요. 떡볶이 먹자. 떡볶이가 먹고 싶다. 뭐 이렇게. 그죠? 본인이 바뀌는 게 빨라요 라고 아이디가 지나왔어.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오늘도 나님? 그쵸? 그냥 단서를 흘리고 원하는 대답을 받기보다 저는 그냥 떡볶이 먹고 싶다. 떡볶이 먹으러 가자. 뭐라고? 넌 싫다고? 아니야. 난 지금 떡볶이를 먹어야겠어. 너무 먹고 싶다.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하세요.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야? 네 맘대로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야? 라고 뭐 항의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조금 단호해질 필요가 있고, 꼭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답을 주는 것만이 사랑의 증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화 패턴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세 번째, 중요한 건요,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해도 그냥 계속 그게 안 고쳐진다, 계속 한심해 보이고 짜증이 난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마음속에 있는 걸 최후의 순간에는 그냥 제대로 털어놓으세요. 그냥 너무 충격받지는 않게, 저한테 하신 표현 있죠? 진짜 정 떨어진다 너. 아 진짜 짜증난다.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요. 네가 농담이랍시고 던지는 표현들이 솔직히 이제 듣다 보니까 좀 불편해. 이렇게 말하면 이게 너와 나와의 관계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. 나 너무 어리광 부리는 모습은 그냥 좀 그래 라고 얘기를 해보세요. 너무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단호한 메시지가 들어있긴 하지만
라는 그 표현 방법만을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남자분은 그래도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?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요. 현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되 그 표현이 상대방의 어떤 마음을 혹시라도 다치게 하진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라고요? 못남님, 제 친구 중엔 내 친구 여친은 운동화 사주던데 나도 사줘, 이렇게 얘기하는 놈도 있었어요. 흐흐. 하셨네요. 이건 아니지 않나요? 이건 아니지 않나요? 이거는 왜 아니냐면요, 남들은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데 너는 왜 그러지? 라고 비교하는 거잖아요. 그쵸? 비교하면서 요구하기, 네, 쩌네요 진짜. 네. 주변 사람 같으면 헤어져 라고 했음 하고 현무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. 글쎄요, 근데 저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은 해보고 헤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인연이 아닐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이 인연이 아닌 것 같아, 노력도 하지 말고 헤어져,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비슷한 수위의 사연을 가진 그런 고민을 갖게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사연이 있을 때, 이 정도 고민이 있을 때 나는 잘 모르겠다,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의 노력은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보시면 설사 헤어지더라도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